서동구의 바이앤셀. 네, 우리 시장 어제 반가운 반등을 반납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도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아쉽죠. 사실은 근데 오늘 미국 시장이 상승을 하긴 했지만 하락의 모습이 아니라 음봉의 모습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캔들상에서 시초가 대비해서 더 올라갔으면 상승의 양봉인데 오늘 상승의 음봉이라는 거. 당연히 오늘 우리 시장도 아침에 갭 상승하면서 좀 뭔가 부담스럽다라는 거는 느꼈는데 이제는 들 빠져야죠. 오후에 네. 좀 꼬리를 달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네, 프리마켓에서 상승했던 대형주들도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는 시장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파트너님의 자세한 시장 전략은 잠시 후에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종목 상담부터 활짝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화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죠. 023772-0269번으로 전화 걸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의 어려운 부분들 저희가 함께 고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들 실시간 대화를 통해서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는 문자입니다.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고민들 함께 적어서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맞춤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유튜브 댓글입니다. 여러분들 이데일리 TV 라이브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문자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상담한 종목들에 대한 리뷰와 더불어서 또 자세한 가격 전략 밴드에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내 종목 이외에도 또 다른 종목의 가격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밴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밴드 입장 방법도 안내 도와드릴 텐데요. 먼저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가져다 대시면 서동구 파트너의 링크가 나오니까요. 이쪽으로 입장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또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밴드 같은 경우에는 또 장 시작 전부터 장 마감 후까지 서동구 파트너의 이 날카로운 시황 분석 영상과 더불어서 또 이슈와 더불어서 또 리포트까지 함께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밴드에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서동구 파트너의 종목별 솔루션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네, 서동구의 바이앤셀 오늘도 파트너님의 시장 전략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2,500선 이상에서의 이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한 건지 우리 시장 좀 추가 상승 에너지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아쉽죠. 네. 다만 어느 정도 조금 시장에 좀 우리가 시황이라든가 뭐 좀 연차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당연히 갭상승 나오면 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예상들은 하셨을 거예요. 뭐 트럼프의 여러 가지 이러한 그 리스크, 뭐 미중 간의 관세도 잘 진전이 되고 있고 뭐 네. 2, 3주 내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최악은 피했지만 이후에 어쨌든 10%가 부과가 되든 뭐 20%가 부과가 되든 뭐 145, 245에서 다운이 된다고 하더라도 관세는 부과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또 그러다가 또 갑자기 기분 나쁜 표정을 짓거나 말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불안감은 여전히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미국도 그렇고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이 좀처럼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네. 결국 이러한 그 관세의 불안정성 거기에 또 오늘 발표된 1분기 GDP 이 3분기 만에 역성장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한 부분도 야 이거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기도 전부터 이렇게 역성장을 했다. 물론 충격은 좀 덜합니다. 지난번에 한국은행에서 4월 통화정책 발표를 하면서 1분기에 역성장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노티스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영향은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못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시장이 2,500 이상을 돌파하기에는 여전히 이 수급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한적인 그런 어떤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그림만 좀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에서요. 지금 이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는 지난 4월 10일 날 잠깐 멈췄다가 또 계속해서 코스피 시장은 이어지고 있고요. 또 시장을 뒷받침해 주었던 연기금의 어떤 매수도 이 2,400선 초반이라든가 2,450 이하에서는 뭐 4천억도 들어오기도 하고 뭐 2천억 가까이도 들어오는데 2,450에서부터 그 이상에서는 전체적으로 매수 규모도 약화가 되고 오늘 같은 날은 아직은 순매수로 반전되지 못하고 오히려 소폭 순매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거래 대금 역시요. 뭐 10조는 고사하고 어제도 뭐 38포인트 오르긴 했지만은 7조 원대의 거래에 불과한 이러한 모습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히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의 어떠한 그 흐름이 좀 더 진정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틀 동안 뭐 순매수를 보여준 것은 일정한 매도했던 것들을 환매하는 게 줄을 이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결국은 지금 현재의 모습만 보면은 다시 또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도 조금 더 매도가 늘리는 이러한 모습들은 그만큼 우리가 뭐 시총 4기 종목이 됐든 업종 대표주 또는 뭐 어제 우리가 수혜가 예상이 될 것으로 보였던 뭐 IT 쪽이라든가 뭐 2차 전지 쪽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역시 제한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오늘 특히 SK 하이닉스가 소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단기적인 세론이 작동됐다라는 것도 전체적으로 좀 심리를 좀 위축시키는 이러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이 순매도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부분 좀 아쉬움으로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수급 개선 여부 계속해서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파트너님의 시장 전략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여러분의 사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님은 문자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7099님께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종목명은 에코프로, 매수가는 72,000원에 비중은 26% 갖고 계시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언제쯤 추가 매수가 될까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테슬라가 상승하면서 이제 2차 전지도 반등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잠깐 가지셨을 것 같은데 다시 좀 힘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조금은 업황이라고 그럴까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2차 전지 소재 쪽이라든가 몇몇 종목들을 진단해드리면서 두 가지를 확인하자고 그랬어요. 하나는 네. 우리 내부적인 1, 4분기의 실적과 향후의 가이던스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테슬라가 화요일 날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어저께 알게 됐습니다만은 발표를 하면서 어차피 실적은 기대할 게 없었고 네. 과연 일론 머스크가 행정부에서 정신 차리고 이제 회사의 어떠한 그 안정적인 경영에 매진하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할 것이냐. 네.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만족을 해 주었습니다. 테슬라가 실적이 좋지 못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급등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5월 1일자로 일론 머스크가 행정부로는 뭐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고 나머지는 회사에 매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떤 환경이 조금 개선이 됐다라는 거. 이런 요인이 어제 우리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급반등세를 일으킨 이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에코프로를 기준으로 보면요. 다음 주죠. 4월 30일 날 실적 발표를 합니다. 물론 기대할 게 없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전망을 내보낼 것인지 그리고 워낙 눈높이가 낮아져 있는 상태 속에서도 불구하고 나쁘게 나오느냐 아니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오느냐 그걸 여러분들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4월 30일 날 실적 발표와 관련된 흐름에도 불구하고 이 지난 4월 3일 날의 저점이었던 44,350원이 1차적으로 지지가 돼 준다라면 그거는 단기적으로 1차 저점이 44,350원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뭐 에코프로뿐만이 아니라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만약에 실적이라는 파고도 잘 넘어가면서 뭔가 어떤 기대감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연출이 돼준다면 이 4만 원대 중반자리 4만 5천 원, 6천 원 라인 정도가 만약에 흔들리는 모습이 나와준다면은 추가 매수도 가능한 자리가 될 수도 있겠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러한 어떠한 실적이라든가 모멘텀적인 측면에서의 흐름들이 개선이 되면서 요 5만 5천 원을 돌파하거나 안착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냐. 그걸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5만 5천 원과 요 4만 5천 원 사이에 갇혀있는 모습인데 지금은 딱 중심값입니다. 그래서 4월 30일 이후에 변동성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프로 현재는 실적보다는 가이던스에 주목을 해보셔야겠고요. 5만 5천 원 돌파 여부 체크하고 대응해보자라는 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두 번째 시청자님은 전화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TJ ENN 네, CJ ENM 가지고 계시고 네, 예, 65,100원에 15%입니다. 65,100원에 15% 예. 가지고 계시는군요. 네. 주가가 좀 오를만 하면 또 빠지고 이래서 마음이 굉장히 좀 어지러우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 도와드리면 네. 좋을까요? 네, 이건 처음에 살 때는 잘 가는 것 같지. 지금은 계속 좀 오른다 하다가 또 다시 또 꼬두박질 쳐보고 계속 지금 그런 상태네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가 이상으로 좀 갈 건지 안 그러면은 처분을 해야 될 건지 궁금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 아무래도 이게 한 번씩 오르다 보니까 이게 또 기대감이 드는데 또 하락을 하니까 더 실망감이 크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파트너님 고생 많으십니다. 네, 저보다도 우리 시청자님이나 다른 분들이 정말 마음고생 많으시죠. 항상 예, 이 감사합니다. 좋은 수익이 나서 이걸 어느 정도 수익에서 처분하면 좋을까요? 이런 얘기 들으면 저희들도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일단은 CJ ENM 같은 경우에는 우리 K 콘텐츠와 관련된 어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또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리포트들도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 실적단을 한번 좀 먼저 좀 볼게요. 비중 15%시니까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매출 같은 경우에도 올해 한 2.8%, 내년에 5% 이렇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 영업이익을 보면요, 작년에 이제 흑자 전환을 이루어졌어요. 1,045억으로 2023년도까지 적자가 지속이 됐던 그런 어떤 흐름들이었었는데 그리고 올해 전체적으로 84%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흑자 기조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작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올해는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으로 영업이익에 이어서 순이익도 흑자 전환을 이룰 것으로 보이고 내년도에는 839억 당기순이익이 무려 2,4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측이니까 이거대로 그렇다고 근거 없는 숫자를 댄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업황이라든가 이 회사의 경쟁력이라든가 어떠한 상승의 모멘텀 이런 것까지 다 예상을 해서 이렇게 나온 건데 전체적인 평균 컨센서스는 8만 원 정도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전 적정 주가 대비해서 좀 감소는 됐지만 그래도 감소폭이 제한적이고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의 리포트들을 보면은 그래도 바이 의견들을 많이 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1분기가 조금은 예상치보다도 감소될 걸로 보이지만
2025년 올해를 실적 턴 어라운드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K 콘텐츠 레버리지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얘기가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네. 감안해서 보면요. 현재 주가의 움직임도요. 그래서 서서히 바닥을 다져주면서 반등의 흐름을 지금 보여주려고 그래요. 네. 자, 다른 것들도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보통 이렇게 관세와 관련된 영향을 받았던 수출 관련주들은 이 지난번에 이 저점대들을 다 깨고 내려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 CJ ENM 같은 종목은 이게 뭐 관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국전력이 최근에 움직였던 것도 관세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되니까 방어주로서 예. 올라왔던 것처럼 컨텐츠 관련한 이러한 종목들도 그와 같은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하방은 잡았어요. 얘도 5만 1,000원, 예. 뭐 5만 원 초반 자리에서 그러나 예. 위로 올라갈 때마다 저항이 놓여져 있는 자리가 6만 3,000원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네. 공교롭게 시청자님은 6만 5,100원에 매수가 되셨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지금 자리가 저는 뭐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주가가 이렇게 한번 갔다가 밀리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58,000원, 6만 원에서 지지하려는 모습. 이게 소위 중심값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잘 지지가 이번 구간에서 이루어진다라면 이 다시 한번 63,000원 또는 슈팅이 한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네. 조금 더 인내하시면서 홀딩 하시고 그리고 네. 6만 한 2, 3,000원 정도에 한 반 정도는 매도했다가 6만 네. 초반 원 자리라든가 다시 한번 만약에 6만 원이 깨지는 자리가 오면은 다시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아, 네. 그걸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건 뭐 가능한 부분. 네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제가 이 부분을 계속 강조드리는데 다른 종목들 문의하시는 분들한테도 아, 내가 6만 5천 원을 갖고 있는 종목 뭐 단숨에 6만 5천 원 오면 좋겠죠. 근데 네. 지금 시장의 체력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저항을 일단 보고 뭐 전량 매도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뭐 네. 3분의 1이든 50%든 6만 한 3천 원 정도 매도했다가 밑에서 다시 사고 만약에 나머지 네. 물량은 슈팅 되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또 이익 챙기고 나오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대응해 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조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CJ ENM 흑자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62,000원 라인에서 비중 줄이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체된 흐름 속에서 답답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다시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전화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문자입니다.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현재 고민하고 계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 역시도 목소리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네.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드림텍 네, 드림텍 가지고 계시고 8,500원에 20%. 8,500원에 현재 20% 갖고 계시는군요. 아, 최근에 네. 좀 주가가 낙폭이 커지면서 고민도 깊어지셨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네.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얼마까지 보고 기다리면 될지 궁금해가지고, 예. 아, 다시 매수가까지 회복을 할 수 있을지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될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예, 파트너님 예. 다시 좀 회복할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서영구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참 드림텍도 이게 보유하고 계신 지 꽤 오래되신 거죠? 예, 물타기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네. 이거 물타기도 하셨는데도 그래도 비중 네. 20% 정도를 보여준 것은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뭐 IT 쪽과 관련한 것도 있지만 의료기기 쪽에서의 어떤 그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와주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지금 업계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실적단을 한번 좀 잠깐 좀 추이를 보겠는데요. 이걸 우리가 조금 더 버텨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볼 수 있는 방법이죠. 매출 1조 1,000억, 2,000억대,
뭐 10% 정도 내외 증가되는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158% 증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다시 450억대. 이 450억인 것은 지난 2022년도 850억 이후로 당기순이익이 아주 좋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24년 대비한다면 250% 이상 급증해 줄 것으로 보이고 내년에도 550억, 22%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뭐 크게 이러한 중소형 종목들은 리포트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이 리포트 중에서는 적정 주가 9,000원 정도를 올 3월 달에 이렇게 전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주가가 뭐 한 지금 현재 8,500원이라고 그러셨는데 8,000원대는 뭐 쉽게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림을 보시면 이 8,000원대가 상당히 저항으로 계속 작용되는 라인입니다. 지난번 구간에서도요. 바로 작년 11월 달이었죠. 요 8,000원을 돌파하면서 9,490원을 기록한 이후에 주가가 나름대로 하방을 잘 잡아주면서 7,000원을 지지선으로 요 8,000원을 또 넘어가는 8,460원까지 갔다가 이게 깨지니까 한 번 더 한 단계 내려오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시 또 이 5,500원까지 순간적으로 밀렸다가 다시 이제 올라오는 모습들인데 일단 고비는 7,000원을 빨리 안착을 해줘야 됩니다. 듣고 계시죠? 예. 네네. 그래서 지금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예. 네네. 저 외국인 지분율이 네. 57.2%나 얼마나 많이 가고 있는데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거는요. 이렇게 보시죠. 네. 그 최근에 뭐 공매도된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요거를 한번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공매도가 순간적으로 급증한 것도 있겠지만은 이 외국인들의 보유 지분율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 이건 나쁜 게 아니죠. 이해되십니까? 왜 나쁘지 않았냐면 이 회사의 향후의 성장성이라든가 안정적인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일정한 보유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물론 어떠한 업황이라든가 시장에 따라서 뭐 매수 매도를 반복할 수도 있지만 이 보십시오. 계속해서 57% 내외의 비중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러한 예. 것들은 어떤 이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같이 종목이 흔들릴 때 뭐 잠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애들도 있긴 하지만은 일단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펀더멘탈적인 면에서라든가 다른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 추가 상승할 모멘텀이 지금 부족한 거죠. 안정적으로 실적으로는 나오고 있지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얘 혼자만 이렇게 빠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같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빨리 복원을 보이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00원을 안착해주고 이 7,000원이 안착한 다음에 최소한도 거래가 다시 한번 실려준다라면 8,000원은 쉽게 갈 수 있다.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7,000원 넘어가는 자리에서 안착되거나 하면 그때 문의 한번 다시 주십시오. 예.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드림텍 7,000원 안착 여부 확인해 보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 전화 통해서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롯데렌타. 롯데렌탈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57,000원에 5%예. 57,000원에 5% 가지고 계시는군요. 매수가 대비해서 많이 내려와 있어서 마음의 상심이 굉장히 크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이 공모주 할 적에 이거 했는데 그대로 계속 내려와가지고 4만 원 이상은 안 올라가더라고 보니까요. 네, 4만 원 이상 갈 수 있을지 여부가 궁금하신 걸까요? 네, 그래야 지금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는 어쩌면 앞으로 전망이죠. 어떠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 목소리가 너무 기운이 없으셔서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봐도 롯데 렌탈의 이 모습들은
어떤 매각과 관련된 얘기도 지금 뭐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질 못하고요. 공식적으로는 완료가 됐습니다. 롯데렌탈이. 그거는 기사를 통해서 보셨죠? 네. 네네. 그런데 지금 뭐 어떤 우리 당장 내 경기 침체를 비롯해서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다 보니까 뭐 실적도 실적이고 그리고 추가적인 어떤 반등의 모멘텀을 쉽게 지금 못 갖고 있다라는 거. 그러한 요인들이 작용이 되고 이 회사 같은 경우도요. 한 가지 이제 물론 뭐 사모펀드에서 얼마나 또 개선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 부채 비율을 얼마나 빨리 줄여줄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이 움직임들이 뭔가 개선되는 여지들이 나와줘야만 그래도 다시 또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을 텐데 이 보십시오. 부채 비율이 지금 몇 %입니까? 계속해서 이 400% 내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주가의 어떤 추가적인 반등의 악재로서 지금 작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로만 제가 말씀을 드릴 때도 있고 또 이런 어떤 그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뭐 재무구조라든가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이 지금 뭐 건설회사도 부채 비율 200% 넘어가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 300%, 400%가 되고 있는 부채 비율을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퀘스천 마크가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비중 5%니까 뭐 다른 종목 같았으면은 5% 정도 더 매수하셔도 될 것 같네요. 해서 10% 단가 낮추고 하면 되는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뭐 지금 자리에서 뭐 반토막 나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뭐 매도하세요 이러기도 그렇고 여기서 이제 잘 만약에 29,000원, 3만 원만 안착을 해주면 한번 여기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모멘텀이 나오면서 올라온 자리가 있는데 거기까지 뭐 바라보기는 힘들더라도 이거 제가 한번 해드렸었나요? 혹시 그 전에 문의해본 적 있으세요? 아니, 이 고무줄 받아가지고 처음 해보는데 지금 예. 이거 제가 이걸 보니까 이 다른 분이 아마 문의를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그림이 그대로 있네요. 제 주봉으로 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저점은 잡아줬는데 문제는 빨리 이 3만 원에 안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 이 32,000원 이상이라든가 뭐 다음 자리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게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만 원이 언제 안착이 돼주느냐. 그걸 먼저 확인을 하자고요. 그래서 3만 원이 안착이 되면서 뭔가 뉴스거리가 새로운 게 좀 나와주고 한다 그러면은 그때 한번 다시 문의 주시고 추가 매수를 한번 해서 요 단기적으로 얼마 정도 왔을 때 빠져나옵시다. 이렇게라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 관망. 이렇게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롯데렌탈 같은 경우 현재 부채 비율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3만 원 안착 여부 확인 후에 모멘텀에 주목해보자는 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의 어려움 또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 나누겠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문의 주시기 바라겠고요. 전화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유튜브에도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밴드에 여러분들 오셔서 또 다양한 이슈와 더불어서 장 마감 후에 리포트까지 여러분들 함께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밴드 아직까지 입장 안 하신 분들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또 밴드에 들어오셔서 이 부분만큼 좀 많이 확인을 해보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는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아침부터 장 중에도 그렇고 장 마감 이후에도 여러 가지 뭐 기업 정보라든가 또는 뭐 어떤 시장과 관련된 이슈가 될 만한 이런 내용들을 올려드립니다. 또 당연히 이렇게 진단한 종목들을 제가 사무실로 복귀해서 여러분들께 또 요약 정리해서 종목별로
뭐 밴드라든가 또 대응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종목에 대해서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이 시장에서 어떠한 이슈와 내용들이 전개가 되고 있고 그 가운데 속에서도 제가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만한 것들을 엄선해서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같이 참고를 하신다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종목 상담을 해드릴 때도 좀 도움이 되실 거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것이 직접적인 게 없더라도 다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그렇게 조금은 더 여러분들이 이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어떤 내용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조금 더 이 밴드를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시장이 진짜 조금 더 안정이 되고 괜찮은 흐름들이 전개된다라면은 장중에라도 여러분들 이게 관심 있게 보시고 공략해 볼 만한 그런 위치입니다. 라고도 또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밴드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엄선된 이슈들 함께 체크하시면서 또 내 종목에 대한 대응력도 함께 키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청자님 사연 집계하고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네, 오늘 시청자님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저도 같이 좀 기운이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시 힘을 내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님은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유튜브 채널에 자주 와주시는 분이 남겨주셨네요. 예시카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종목명은 SPG, 매수가는 26,000원에 비중은 10%를 갖고 계시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웃음 표시까지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이제 매수가에 근접을 하신 아주 중요한 위치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 단골 손님인 만큼 잘 해결책을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로봇 관련주들의 어떠한 그 움직임들이 지난 2월 달을 전후해서 이제 좀 조정을 보였고 대반등도 주는 이런 어떤 사이클로 지금 진행이 됐는데 그 과정들 속에서 사실은 안정적인 실적세 이 감속기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그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휴머노이드 관련돼서도 이 관절용 액추에이터라고 얘기하죠. 그 부분의 개발에도 착수했다라는 그만큼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주가가 관세 영향을 받으면서 급락을 했다가 어느 정도 대반등을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그 전체적인 로봇 관련주들의 상승의 흐름들 속에서 급등을 보여주었다가 뭐 그대로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사이에 조금 잠잠해지고 진정이 돼주니까 곧바로 이렇게 하락폭을 되돌리는 이런 최소한의 50% 이상의 하락폭을 되돌리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2만 원을 전후해서는 하방을 잡아주고 있는 모습들이다. 그만큼 이거는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이지만은 복원력이 빠르다는 거죠. 뭐 거래가 막 그냥 지난번처럼 이렇게 상승을 보여줄 당시의 거래량은 아닙니다만은 일정한 복원력을 이렇게 빨리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주가의 펀더멘탈 대비해서 이 종목을 저가에 매수하고 싶다든가 또는 일정한 하락세가 이루어졌을 때는 갖고 있는 사람들도 다시 또 복구가 되겠지 하고 매도가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도 이렇게 급감돼 있는 상태 속에서도 적은 거래량으로도 복구를 시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비중 10% 저는 여기서 로봇 관련주들이 만약에 다시 또 움직인다라면
최소한도 요 33,000원대까지는 쉽게 올 수 있는 자리들이 있다. 그리고 33,000원부터 35,000원, 6,000원 사이가 이제 또 단기 저항으로 작용이 될 수 있는 자리.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스피지 같은 경우 차트상으로 복원력이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33,000원까지는 상승 여력 남아있다는 점 제시를 해주셨고요. 또 이 가격대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은 또 문자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4965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퓨처캠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는 19,800원에 20% 갖고 계시다고 남겨주셨네요. 아, 나름 저가 매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말을 해서 더 기다려봐야 될지 부탁드립니다. 아, 아무래도 바닥에서 잡았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더 빠지시니까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가 제일 난감하죠. 네. 사실 뭐 지하실인 줄 알았더니 지하실이 1층이 있는지 10층까지 내려가는 건지도 모를 정도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 계속 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보십시오 한번 펀더멘탈적인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 계속해서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들은 복원력도 아까 우리가 극단적으로 봤을 때 SPG 같은 경우에 복원력과 이러한 종목의 복원력을 한번 보십시오. 다른 뭐 제약 관련주들도 그렇고 나름대로 요즘은 전부 다 동반해서 움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선별해서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어떤 그 모습들인데 얘는 이렇게 같이 이 고점에서 하락하고 하방은 나름대로 잡아주려고 그러지만은 뭐 전혀 이 복원을 못 해주고 있잖아요. 오히려 여기도 또 깨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우려를 가질 정도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중 20%인데 19,800원이에요. 한 번은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19,000원이든 뭐 지금 뭐 자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과감하게 뭐 이런 어떤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어떤 거를 기다리지 마시고 뭐 매수가 근처 오신다면 정리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퓨처캠 같은 경우는 복원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서 매수가 근처에서 정리해보자라고 대응 방법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님은 전화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네, 저는 셀트리온 169,700원에 15%거든요. 셀트리온 가지고 계시고 169,700원에 15% 갖고 계시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셀트리온 계속해서 좀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마음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 좀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제가 사실 계좌가 2개거든요. 네. 이거 하나는 지금 손실 중이고 하나는 23년도부터 네. 아래에서 모아갔던 건 지금 수익 중인데 이 계좌는 좀 추가 매수를 해서 단기로 보고 있거든요. 네, 단기로 보고 계시고. 네, 그래서 추가 매수 시점이 궁금해요. 네. 그렇다면 단기로 추가 매수를 해서 언제쯤 좀 수익을 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부사장님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좋은 수익을 거두고 계신 계좌는 잘 살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셀트리온을 가지고 이렇게 두 계좌로 대응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죠. 한 계좌는 좀 중장기적으로 뭐 급등락에 영향 안 받고 끌고 가고 하나는 그걸 가지고 단기적인 어떤 플레이를 한다. 괜찮습니다. 뭐 셀트리온의 주주로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근데 최근의 모습들을 보면은 뭔가 얘기는 지금 끊임없이 나와요. 그렇죠? 네. 예, 아주 그냥 참 애를 태웁니다. 뭐 가장 최근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글로벌 3상 관련해서 바로 진펜트라 관련된 이 안정성, 유효성은 입증이 됐는데 뭐 또 102주 연장을 된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고 저는 이 셀트리온으로 단기를 하려면요 2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뭔가 수급적으로 빨리 개선이 되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됩니다. 일단은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 일봉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매수보다는 외국인이나 기관 애들이 전부 다 매도가 많죠. 네네. 그러면 이렇게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매도가 많다는 얘기는 개인들의 어떠한 것만 가지고 매매가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 플레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하방은 잡으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적으로 급락을 했다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이 음봉의 자리 말고 지난번 하락했던 요 자리에서의 지지력들 지금 요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15만 원대 중반 내지는 뭐 16만 원 내외 요런 자리들인데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하방을 잡더라도요. 저항이 딱 여기에 또 놓여져 있죠. 17만 원 이상에서. 그러면 가격 레인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뭐 넓게 보면 15만 원하고 17만 원 사이. 요거를 일단 설정을 해 두시고 대응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지금 16만 9천 원의 평균 이 단기 플레이용 매수 가격이라면 뭐 15만 원 초반이 만약에 다시 되신다면 그때 다시 재공략하시는 거예요. 추가 매수를 하시던가. 그리고 목표가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16만 원 초반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17만 원 근처 가서 때리고. 그러니까 15만 원과 17만 원 사이에 밴드 플레이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 수급 개선의 움직임 체크해보면서 대응해보자라는 점 말씀해 주셨고요. 또 15만 원 지지 그리고 17만 원을 저항으로 보고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시청자님 역시도 목소리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HDD 현대일렉트릭. 네, HD 현대일렉트릭 가지고 계시고 예,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2만 원에 15%요. 네, 32만 원에 15% 가지고 계시는군요. 아, 예, 매수 이후에 좀 계속해서 좀 주가가 하락세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 그럼 지금 자리에서 좀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면 가장 좋을까요? 아, 이거 많이 빠져갖고 이거 지금 손절해야 할란가 아니면 가지고 가도 된가? 아, 네, 지금 야. 자리에서 손절을 해야 될지 예. 가져가야 될지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아, 네,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예, 아,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이 종목하고 음성을 들어보면은 전에 한번 문의를 주셨던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때가 언제쯤이었죠? 한여름 됐는가? 최근인가요? 예, 한여름 된 것 같아요. 열흘? 예. 아, 그 자리가 30만 원이 깨진 자리였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때 이거 하다 걱정돼서 지금 손절해야 될란가? 제가 그때 선생님 아니면 다른 분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 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30만 원도 이탈되는 자리가 나왔지만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자리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 32만 원, 3만 원이 저항이다. 예. 그 엊그저께 여러분 이 자리 다 왔잖아요. 33만 6천 원, 33만 4천 원. 근데 여기서 왜 못 파셨어? 욕심분이라고. 그러니까 다 그런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아니 선생님 웃을 일이 아니에요. 내 소중한 자산이야.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장은 맨날 뭐라 그랬어요. 아 맨날 뭐 죄송합니다. 서동구는 뭐 볼 줄도 모르나 맨날 뭐 지지와 저항이래. 제가 지금 이 시장이 박스권이고 종목별로도 지지와 저항 속에서 움직이고 중심선이 어디에 있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죄송합니다. 33만 원 가니까 아 이거 더 올라가면은 내가 35만 원, 6만 원에 뭐 실적도 좋게 나온다고 그러고 있다가 엉 하고 밀려버리니까 29만 원대 와가지고 아 이거 손절할까요? 더 빠질 것 같은데 어떡할까요? 예, 아무 예.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방송하는 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에요. 그러면 최소한도 33만 원이나 32만 원 넘어갈 때 아 야 이걸 이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25만 9,500원부터 올라온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예. 그렇기 죄송합니다. 때문에 아니 저한테 죄송할 건 없고요, 선생님. 자, 지금 자리는요. 다시 또 버티셔야 예. 될 자리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 예. 32만 원 근처라든가 요렇게 예. 33만 원 근처가 오면 또 예. 그냥 내가 만약에 1000주가 있다. 그러면 뭐 500주든 예. 뭐 300주든 일단 매도했다가 다시 30만 원 밑이나 29만 원, 28만 원이 오면 다시 또 채워넣으시는 거예요. 다른 거 볼 거 예, 없어. 예.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지와 저항 속에서 계속 밴드 플레이를 하다 보면 이 종목에는 도사가 되신다고. 괜히 저런 거 뭐 테마주 이상한 거 막 쫓아다니면서 또 털커덕 물리고 그러지 마시고. 그게 오히려 나아요. 지금은 이런 대형주들을 가지고 5%, 10% 게임이라도 한다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오히려 괜찮습니다. 예. 참고하십시오.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 32만 원 또 33만 원이 저항으로 작용한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시청자님들 만나봤고요. 오늘 상담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또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CJ ENM과 롯데렌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또 나머지 종목들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상담 주셨던 종목들 살펴보자면은 시장이 빠질 때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좀 손을 쓰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아서 저도 기운이 같이 빠졌던 것 같고 또 파트너님께서도 유난히 좀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유난히 좀 공감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또 오늘 이런 카카오나 뭐 YC캠 이런 종목들도 사실은 좀 올라갈 것 같은 모멘텀이 있는데도 이제 계속해서 주가가 출렁이니까 그렇습니다. 좀 상담을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저 종목들을 보면 나름대로 하방들을 지금 잡고 있는 거니까 내일 못다한 종목 상담에 해당되는 카카오, JVM, YC캠, 피론티오 문의를 주시면 오히려 더 좋은 그런 답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사실 그 HD 현대일렉트릭 설명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업이 돼서 안타까워서 그랬는데 뭐 절대 화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또 문의 주신 분에게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 또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방송에서 그냥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요, 내가 직접 엔터키를 누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종목마다도 오늘은 아주 극명하게 판단이 되잖아요. 네. 시장이 반등을 줄 때 같이 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등을 못 주고 옆으로 들어놓거나 아니면 또 더 빠지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 뭐 2,550, 2,600을 단숨에 갈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보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은 조금만 더 올라오면 내가 마이너스 지금 20%에서 마이너스 10% 됐네? 조금 더 올라오면 본전 되겠네? 이러다가 다시 한번 쿵 밀려버려서 마이너스 15%, 20% 가면은 아무 대처를 또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만약에 현금 비중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여유 있게 끌고 가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조그만 수익이라든가 또는 손실폭이 최소화되고 시장의 반등과 함께 같이 나오는 종목들은 같이 그렇게 대응을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엇박자가 난다든가 차별화되면서 움직이는 이러한 종목들은 진짜 조그만 반등이 나와서 손실이 최소화되더라도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정리하면서 현금 비중을 늘려놓던가 다른 쪽을 공략할 준비를 하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또 욕심이 화를 부를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또 반등 시에 이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대응해 봐야 된다는 점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오늘 못다한 종목 상담 내일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방송 초반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서동구 파트너님의 밴드에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관통할 수 있는 이슈와 더불어서 또 오늘 장에서 중요했던 리포트들 또 장 마감 이후의 특징주들까지 여러분들 이 시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밴드 입장 안 하신 분들은 입장하셔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도움 받으시고 또 많이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서동구의 바이앤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12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종목 상담은 서동구의 바이앤셀에서만. 여러분 고맙습니다.